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날씨가 뭐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냥 좀 먼지가 좀 있을 뿐이고 어제보다는 좀 덜 먼지가 좀 덜합니다. 근데 뭐 봄은 봄인 것 같습니다. 개나리 꽃이 점점 더 많이 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길가의 수양버들도 짙은 이런 연녹색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뭐 새싹이 돋아나고 있다는 거죠. 또 그 목련꽃도 많이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오늘 밖에 나갈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갔다 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진짜 행복이 뭘까? 진짜 행복. 진짜 행복이 뭐냐? 진짜 행복이 뭐냐고 물어보면 의외로 대답을 잘 못합니다. 또 생각하는 게 다 다르죠. 자기가 갖고 싶어하는 게 뭔지. 제가 볼 때는 온 가족이 병 없이 생활하고 있다면 이게 진짜의 행복, 어찌 보면 짱 행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여인의 전화입니다. 남편이 풀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썽썽했었는데. 근데 어느 날 말을 잘 안 하고 있어서 꼬치꼬치 물어보니까, 여보, 나 암이래. 암 진단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덜컹한 겁니다. 물론 암 진단을 받은 신랑 남편 자체도 가슴이 덜컹한 거고, 그 남편의 이야기를 들은 마누라도 덜컹한 거고, 또 마누라가 암이라면 남편이 가슴이 덜컹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그냥 병 없이 사는 게 최고입니다.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가족 중에 누가 하나 암이 걸렸다면 이거 그냥 행복은 그냥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순식간에. 2022년도에 신규 암 환자, 그냥 있는 암 환자가 아니라 신규 암 환자, 새로 생긴 겁니다. 이게 28만 명이 생겼어요. 28만 2047명. 또 이 중에 20만 명은 암으로 죽습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만도 행복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기대 수명은 남자는 79세 정도 됩니다. 여자는 85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암 걸릴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여기 남자는 79세까지 살 때, 약 80세까지 살 때 5명 중에 2명이 암에 걸려. 그러면 약 40%가 암이 걸릴 확률이 있고, 여기 여자들은 3명 중에 1명이야. 이건 약 34%. 그러면 남자나 여자나 약 30% 넘게 암 발생의 위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얘기가 남의 얘기 같은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면서 기대 수명 좀 열심히 살아보려는데 그중에 암 발생이 약 30-40%의 위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병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야말로 짱
행복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또 남자 여자 비율 보면 남자 14만 명, 여자 13만 명에 비슷비슷해요. 에? 뭐 암 발생 뭐 그 암 순서대로 뭐 얘기 그건 의미가 없어요. 여자들 같은 경우에 유방암, 갑상선암이요. 이 유방암이 신규 암 환자가 약 3만 명이 발생한다. 왜 유방암 환자가 3만 명이 발생하느냐 이 말이요. 왜 발생하냐 이 말이야. 이게 첫 번째가 스트레스입니다. 두 번째가 이게 밀가루 음식이에요. 빵, 떡, 쪼가리. 세 번째가 이 비타민 C예요. 비타민 C. 이게 뭔가 잘못된 거야. 왜 스트레스냐면 이 유방암 다음으로 많은 게 갑상선이에요. 우리가 암 발생 순서를 동양의학적으로 보면 제일 먼저는 위장질환이 제일 먼저 생깁니다. 위장질환이 생기고 그 다음에 유방질환이 생기고 그 다음에 갑상선 질환이 생깁니다. 이거는 스트레스 받은 채로 음식을 먹을 때 위장질환, 유방질환, 갑상선 질환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즐겁지 못하다는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 받은 상태에서 빵, 떡, 쪼가리 먹고 그래도 뭔가 살아보려고 뭐 비타민C가 좋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마구제비로 먹다 보니 위암, 유방암, 갑상선 이런 순서대로 생기나. 근데 여자들이 유방에 관련된 유방암 환자가 3만 명의 신규 암 환자가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또 여자분들이 이 폐암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게 화장품, 향수, 그 다음에 뭐 주방 세제 뭐 이런 것들 그냥 너무 좋아하는 거야. 뭐 찍어 바르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주방에 가스 그게 큰 요인 아니에요. 미안한 얘기지만. 에? 암이 발생하면 정신적인 이런 스트레스도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짜증이 심해지고 또 갑자기 감정도 폭발하게 됩니다. 뭐 옛날에 언제적 생각했던 거 뭐 이런 거 과거를 그냥 막 들춰내요. 그냥. 그러면 암이 발생한 사람이 그런 감정을 폭발하면 그 주변의 식구들은 더 힘듭니다. 그래서 암에 대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암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생기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치료해야 되고 항암 치료했을 때 부작용은 어떻고 자연 치유는 어떻게 해야 되고 본인도 공부해야 되지만 가족도 공부해야 돼요. 조언을 해줄 수 있어요. 모든 결정은 본인이 합니다. 가족 중에 누가 암 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뭐 위암이 2명 있다? 이러면 그 가족들의 식습관을 봐야 됩니다. 식습관이 암 발생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암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유방암도 마찬가지고 갑상선암도 마찬가지고 잘못된 식습관, 어떠한 정신과 육체적인 상태에서 어떤 식습관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암 발생의 원인이 다 다른 거예요. 암은 다 똑같아요. 암은 항암제, 방사선, 수술 3개밖에 없잖아요. 치료를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치료 방법은 3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 WHO 세계보건기구 산하에 있는 국제암연구에서 이 암으로 인한 사망자가 약 30%, 음식 잘못한 것이 30%, 기타 감염에 의한 게
뭐 10 내지 15% 이렇게 지금 암 사망에 대한 그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암, 음식 여기에 보면 주로 그 이 암에 대한 것 중에 이 흡연, 담배가 30%, 음식이 30%, 기타 감염이 10%. 그러면 담배 피지 않고 음식만 잘 줄여도 60%를 예방할 수 있잖아. 이 얘기입니다. 근데 왜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야채, 과일 많이 먹어라. 그리고 무슨 뭐 맨날 하는 얘기가 균형 잡힌 식사를 하라. 뭘 균형 잡힌 식사인 게 식사가 뭐야? 어떤 게 균형 잡힌 식사냐고 애국가 2절 물어보면 답을 못해요. 이건 내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자연식을 먹는 거야. 왜? 가공식을 먹으면 암이 또 발생하니까 여기저기서 암이 발생하니까 왜 이게 산성화를 유도하니까 그래서 이 항산화 제품인 이게 뭐야? 싱싱한 채소와 야채, 과일을 먹어라. 이 중에 가장 좋은 게 생식이라는 건 다 이제 알잖아요. 그래서 균형 잡힌 식사가 뭐냐라고 딱 물어보면 답변을 못하는 이거 같고요. 왜? 모르기 때문에 그래. 체질과 건강 정도. 지금 내 몸속에 몸이 어떠한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지난 시간 수업 시간에 했던 미생물이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암 환자들은 미안한 얘기지만 장내 미생물 수가 이 가공식품 많이 먹은 사람일수록 장내 미생물 수와 종류가 적어요. 그러니까 암 발생 여건이 많이 되는 거야. 운동해야 되는데 운동을 안 하는 거야. 배우자가 건강해야 나도 편해요. 그리고 돈도 덜 들어가. 미안한 얘기지만 이해가 있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건강해야 병 없이 건강하게 생활해야 진짜 행복이다 하는 얘기. 그래서 하루에 한 끼는 이건 생식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좀 짭짤하게 먹어야 됩니다. 세 번째 맨발 걷기 해야 됩니다. 네 번째 그 다음에 즐겁게 생활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그 다음에 부항사혈도 아주 필요한 이러한 암 예방 이 예방법 중에 하나가 포함됩니다. 부항사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몸속에 나쁜 찌꺼기들을 뽑잖아요. 아시겠어요? 미리 준비하면 후회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면 후회하지 않는 거. 그게 하나가 건강을 지키는 거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젊음을 지키는 거야. 그것은 질병이 들지 않는 거야. 세 번째 노쇠와 노화를 줄이는 겁니다. 노쇠와 노화를 줄인다. 노화는 늦출 수 있어요. 그러나 노쇠는 막을 수 있습니다. 노쇠는 이건 질병이야. 노쇠는 질병이야. 아시겠어요? 그리고 노화는 세월이니까 이건 늦출 수 있다 이 말이야. 안티에이징.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루에 한 끼 생식을 먹자, 짭짤하게 먹자, 맨발 걷기 운동하자, 즐겁게 생활하자, 부항생활하자. 5가지입니다. 돈 죽을 때 한 푼도 못 갖고 갑니다. 건강하게 사는데 필요하면 써야 됩니다. 사용해야 됩니다. 언제 쓰느냐 이게. 아픔이 생기기 전에, 암이 발생하기 전에 돈을 써야 됩니다. 아픈 다음에 쓰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아프기 전에 건강을 위해서 쓰는 돈보다 아픈 다음에 병 치료를 위해서 쓰는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가요. 의미도 없이 계속 붓는 겁니다. 희망이 없어요. 어떤 그분이 얘기를 했어요. 한 달에 암 발생하고 나니까 약값이 700만 원이 된대요. 그거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700만 원? 그냥 한 집안이 금방 순식간에 거덜납니다. 아픔이 생기기 전에 자기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또 온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돈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자식에게 뭘 물려줄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본인이 건강해야 자식들도 온 가족들도 모두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아프면 건강이란 얘기 할 수도 없고 행복이란 얘기를 꺼낼 수도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돈은 죽을 때 한 푼도 못 갖고 간다. 건강하게 사는데 돈을 사용해라. 언제? 병이 생기기 전에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데 돈을 써라. 아픔이 온 다음에, 암이 발생한 다음에 암 치료를 위해서 돈 몇천만 원 들이부어도 삶의 희망이 별로 없습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오늘 온 가족 모두가 건강해야 행복이 샘솟는다. 그래서 풀 죽은 남편 가족 중에 누구나 한 사람이라도 질병이 발생하면 행복은 날아갑니다. 그 전에 날아가는 이런 행복, 이것을 잡기 위해서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라 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픔이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지혜를 가지라, 이렇게 오늘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살아갑시다. 화이팅!